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이 목표로 한 오는 2027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는 2달 동안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를 123개의 국정과제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세운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합니다. 의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 전남. 매년 도민 70만 명이 원정진료를 떠나면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국정과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7년 통합 국립의대 개교를 목표로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의대 설립 지원 특위도 환영 성명을 내고 전남의 절실한 의료 현실과 도민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멈춰섰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의료계 반발과 순천대 목포대 통합 과정 등 여러 변수가 남은 만큼 도민 여론과 행정, 정치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 버스킹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270여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여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박람회가 열리는 내년에는 섬 곳곳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어둑어둑해진 해양공원에서 펼쳐지는 힙합 공연. 335 모인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을 돋굽니다. 낭만포차 옆에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에 박수와 함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공연도 하고 너무너무 바다 공기도 좋고 아이도 너무 즐거워서 박수를 너무 많이 쳤어요. 운치 있는 야경과 밤바다를 배경으로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낭만 버스킹. 노래와 연주, 마술과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여수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누적 관람객은 2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로 공연 보는 게 되게 좋고 제가 살고 있는 남해에서도 이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참가한 문화예술인은 3,700여 팀에 6천여 명. 참여를 원하는 공연자들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올해 전국에서 110여 팀이 지원할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공연하면서 소통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수에서 버스킹 한다고 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동료 뮤지션들이랑 또 같이 지원을 해서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낭만 버스킹은 내년엔 도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또 섬 지역에도 직접 가서 버스커들이 활동을 해서 섬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낭만 버스킹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해양공원 일원에서는 전국 30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모레부터 이틀간 문화의 거리에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심 속 문화 콘텐츠 축제를 기반으로 팔마문화재와 새롭게 연계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거리를 초록빛 잔디로 바꾸고 10m 규모의 대형 루미 인형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80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민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학생들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내일까지 순천에서 열리는 의교육축제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보석을 도안에 붙입니다. 곧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무궁화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이제 국민의례 할 때마다 뜻깊게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에 있는. 한쪽에서는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빚습니다. 분청사기는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면서 안타깝게 명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국토는 지켰지만 문화는 지켜내지 못한 아픔을 직접 체험하며 배웁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 의교육 학술 문화축제. 전남 지역 학생들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역사와 문화를 청소년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학생의회가 직접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학생들이 이 행사를 거쳐가면서 전남에 대한 우리 의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평화와 정의, 민주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의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전남에서의 자긍심과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사가 열리는 14일까지 40여 개의 전시 체험 부스와 민주주의 학술 포럼,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학술 문화축제 외에도 전남 의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목격인 이금주 회장.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원래 회의록부터 비디오 테이프까지 수많은 자료들을 남겼는데요. 광주시가 이 회장의 방대한 기록물을 보존 연구하는 가칭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건립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이 작성한 원래의 회의록입니다. 2011년 4월 229차 기록인 회의록에는 태평양 전쟁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인계해서 사망한 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92년 1월 처음 작성된 이 회의록은 매달 한 번씩 20년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이금주 회장은 원래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천인 소송에서 패한 99년 6월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 양심에 호소하는 글을 일본어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남긴 자료는 문서류와 간행물, 비디오 테이프 등 1670점에 이릅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울분과 한, 눈물이 담긴 이 자료들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역사 부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뿐만 아니라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어떤 절규를 세계인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광주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한 역사문화공원에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이 회장의 자료를 전시해 일제강제동원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이 회장의 자료를 보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이관 요청이 있었을 만큼 역사적 사료로서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에서 승리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 형태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전일방부지 개발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조건으로 역사관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며 2029년 역사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시민단체, 역사학계 등으로 구성된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록물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합니다. 먼저 오는 15일 열리는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에선 1.4km의 버스킹 로드, EDM 공연 등 다양한 거리 무대가 펼쳐집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에서는 파페라 가수 임영주의 특별 공연을 비롯 동백 무비나이트,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산업 위기 돌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전남도가 동부권의 산업 현장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어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등 여수 지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발족식과 포스코 퓨처엠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민관이 협력해 국가 전략 사업의 유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부지사는 내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고흥 항공센터 등 우주항공 지역 거점을 집중 점검하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우주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현안 과제들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목포 도심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하고 인근 병원으로 불이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와 병원 직원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빠르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긴박한 현장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도로에 SUV가 멈춰섭니다. 차량 앞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운전자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운전자가 병원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서고 병원 직원들도 손을 보태지만 불길은 어느새 엔진룸 덮개 밖까지 활활 타오릅니다. 환자분들이 계신 자리고 폭파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화를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쳐 들어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운전자가 이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는데도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자 병원 직원들은 건물 안 소화전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전에서 30m 길이의 호스를 꺼내 앞장서고 다른 직원들도 화재 지점까지 호스가 닿을 수 있도록 분주히 힘을 보탭니다. 이윽고 밸브를 열어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불길은 잦아들고 2분 뒤 소방차가 도착해 신고 접수 8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30만 원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평소 화재 진화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이어온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례 환자 또 그 줄에 넘어질 수 있어서 그런 안전사항이랑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바로 와서 교육받은 대로 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속 배터리에서 합선 등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오늘 고흥에서 글로컬 그린 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학과 고흥부는 지역 농업인들의 디지털 농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 원예와 축산 2개 과정으로 구성됐고 교육생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최신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기온이 25도에서 26도, 한낮 최고기온이 31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 순천대, 포스코 퓨처엠 등 도내 22개 산학연과는 오늘 2차 전지 특화단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의 지정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 중에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